건강 열풍을 타고 스포츠, 레저 인구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스포츠 부상. 한 번 손상되면 치유하는데 긴 시간과 고통을 동반하는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발목, 어깨, 무릎, 내 몸의 균형을 되찾아라. 부상과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몸 만들기 제1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한 주 되셨었는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릎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면서 여러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근육이나 뼈, 인대, 그리고 힘줄 등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요, 스포츠 손상 중에서도 무릎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 박사님은 무릎은 튼튼하시죠? 아, 네, 아무 일 없습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모두 튼튼하시니까. 어쨌든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병원의 관절 클리닉 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 그 사이에 굉장히 더 깔끔해지시고 미남이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들 이제 흔히들 그냥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대충 뭐 잠깐 쉬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로 이제 뭐 그냥 집에서도 쉬시거나 대충 이렇게 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병원을 꼭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쉽지가 않단 말이죠. 저희들 일반인들이 이제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사실 손상, 그 스포츠 때문에 이 손상받는 부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이게 요즘. 네. 대부분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는 역시 발목인데 네네. 그 수술적으로 치료를 많이 요하는 부위들은 네. 큰 손상이 되겠죠. 그런 부위는 무릎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0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 37% 정도가 무릎 손상이 좀 많이 손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그 여자분들이라든지 혹은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졌는데요. 네, 그렇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훨씬 손상을 입기가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골프를 즐기는데요. 그렇죠. 네. 가끔 골프 치고 오면은 좀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살이 쪄서 그럴 때가 그럴 있어요. 살이 쪄서 그러죠. 아, 네, 왜 과체중 그런가요, 교수님? 네, 대부분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들이 없는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네.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고 그리고 근력 자체도 굉장히 남자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그런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입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저희들이 뭐 아는 세계적인 골퍼 뭐 타이거 우즈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면 다치지 않고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무릎을 다친다면서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십자인대를 다쳤다 그래서 네네. 무릎 안에 그 보도가 났었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그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고 부분적인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후에 지금 현재는 그 골프를 아주 또 잘 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또 완치가 되면 또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뭐 그렇다면 이제 다친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분명히 틀릴 수가 있겠죠. 네. 대부분 이제 그 경미한 손상, 흔히 말씀하는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드리는 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뭐 얼음찜질이라든지 혹은 압박붕대 이런 걸로 잘 나아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무릎 하면은 왜 물렁뼈 그렇죠.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십자열 인대 파열이라든지 예. 뭐 이런 용어들이 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우리 많거든요. 우리들 네. 친구들 사이에서 도가니라고 그러도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모형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그 무릎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무릎은 구조가 이렇게 실제로 단순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까 그 이무송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도가니는 이 연골을 얘기하는 건데 네네. 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어서 연골판이라고 예.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들 먹어보면 이제 소도가니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컹물컹 해가지고 이제 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렇죠.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십자인대는 이제 안쪽에 인대가 있고 예. 바깥쪽 인대 2개 그리고 십자인대 2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연골판과 십자인대 파열 손상이란 거는 어떤 건지 좀 차이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뭐 익히 많이 듣습니다만 정확한 예. 차이를 좀 몰라서요. 예, 실제로 무릎 구조를 보면 네. 이제 무릎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 제일 보면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허벅지뼈, 그 다음에 종아리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이런 물렁뼈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뼈가 이렇게
닿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축구나 농구를 할 때 이 잘못 뒤틀리면 요 뼈 사이에서 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물렁뼈 손상, 연골판, 판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연골판 손상이라 그러고 그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앞쪽 인대인데 요것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에 요거는 십자인대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네요. 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스포츠 손상의 진단이 중요한 것이 네네. 처음에 다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끊어져서 잘 못 걷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잘 걸어 다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수술을 한 1년 반, 뭐 2년까지 끌다가 수술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끊어졌을 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말이죠. 무릎 손상, 그 십자인대 파열은 어떻게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또 치료를 하는지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스포츠를 즐기다 많은 부상을 당하게 되는 무릎. 스키를 타다 무릎을 심하게 다친 김근식 씨. 최근 무릎이 붓고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지난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옆으로 넘어졌는데 무릎에 뭐 통증이 있고 무릎이 좀 붓고 하는 증상이 있어서 오늘 시간을 조금 늦춰서 병원을 왔더니 이 병원에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좀 커지는 부상 상태가 좀 많이 커지는 그런 상태를 당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은 이학적 검진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증상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촬영과 MRI 촬영이 필수적이다. 문진을 해서 어떻게 무릎을 다쳤는지를 일단 손상의 메커니즘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합당한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로 어느 쪽 부위가 어떤 인대 손상이 있는지를 이학적 검사하게 되고요. 그 외에 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인대 손상 유무나 또는 반월상 연골판이 같이 동반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무릎 손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연골판 손상 여부는 MRI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MRI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 나오지 않는 인대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을 알아보게 됩니다. 보통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실제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에서 인대가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선이 끊어져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한 전방 십자나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뼈 자체가 앞이나 뒤로 딱 맞아야 되는 아래 위의 뼈가 어긋나 있는 모양을 보고 아 우리가 인대가 끊어졌구나 하고 추정을 하든지 아니면 알아보게 됩니다.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쪽 전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릎 손상의 대부분은 십자인대 파열이다. 십자인대 파열은 어떤 외력을 받았을 때 무릎이 정상적인 각도보다 더 심하게 꺾이게 되고 급격한 통증과 더불어서 무릎이 급격하게 붓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또 아울러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운동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경우 자신의 몸에 있는 인대나 공여받은 인대를 이용해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하게 된다. 이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환자의 무릎에 구멍을 뚫은 후 인대를 양쪽에 심어주게 된다. 타인의 인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뼈에다 원래 있던 전방 십자가 있던 인대가 붙는 뼈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인대를 그 부분의 양쪽에다가 우리가 데터골려가 경고회라 그러죠. 무릎의 위 아래 뼈에 심어주는 그런 시술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인대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대는 내외측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측 인대 손상이냐 외측 인대 손상이냐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내측 인대 단독 손상의 경우는 기부스 고정이나 또는 보조기를 착용하여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수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또 후방 십자인대는 굉장히 굵기 때문에 후방 십자인대가 좀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초기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데요. 그 이유는 후방 십자인대는
인대가 붙을 확률이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술하지 않고 재활 치료를 해서 붙은 확률을 한 후에 만약에 인대가 잘 안 붙었거나 동료가 굉장히 심한 경우만 수술하게 되죠. 염증을 동반한 근골격계 질환에는 체외 충격파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여 손상 부위의 조직 재생을 촉진시킨다. 충격파라는 강한 에너지를 인체에 투과해서 그 손상 부위의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고 혈류 순환을 증가시키며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중요한 하체 근력을 담당하는 무릎. 건강한 예방과 정확한 검진으로 무릎 부상과 손상에서 자유로워지자. 아, 네. 그렇군요. 네. 야, 근데 이제 그 연골 같은 경우에는 네. 말이죠, 선생님. 이게 그 한번 뭐 다치게 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 운동을 과격하게 하다가 인대 같은 게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평생 뭐 복구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실제적으로 보면 네. 자연 복구는 잘 안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렁뼈가 네. 다친 경우는 우리의 그 머리카락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탁 자른 다음에 떠떨어진 걸 다시 붙이면 붙지를 않죠. 예. 마찬가지로 이 물렁뼈도 한번 찢어지면 그 혈류가 통하는 피가 통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낫지가 않는 거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이 연골판이 손상이 될 경우에 네. 뼈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젊은 나이에 이제 관절염이 이제 오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관절 연골은 실제로 이제 인위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거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진짜. 저희가 아까 BCR에서도 봤듯이 네. 그 심각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 치료 시기를 또 놓치고 관절이 손상된 후에나 그렇죠. 병원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 섣불리 이제 자기 진단을 하는 경우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은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십자인대를 다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십자인대는 그 무릎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끊어지면 무릎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에 내릴 때나 혹은 방향 전환을 할 때 다리가 무릎이 굉장히 그 불안정하게 느끼고요. 마치 그 자갈밭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걷는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호소하는 이제 표현이 무릎이 빠진다. 그러니까 무릎이 뒤틀리니까 어떤 방향 전환할 때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무릎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도록 하시고 그 후에 무릎을 치료를 잘 못해서 만약에 2차적으로 뼈까지 손상이 된다든지 밑에 그 연골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렁뼈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다리가 붓게 되고 그다음에 쪼그려 앉거나 뭐 이럴 때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그럴 때는 이제 병원을 꼭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살을 좀 빼서 괜찮습니다만 예전에 한 1, 20kg 더 쪘을 때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살을 빼겠다고 과격한 운동을 하니까 막 거기 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아프던데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 뭐 무릎이나 이런 뭐 또 어깨나 이런 데가 다치는 것좀 또 다른 어떤 곳이 손상이 먼저 올 수 있나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스포츠마다 네. 다치는 부위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나 네. 혹은 농구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나 혹은 무릎 손상이 많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골프를 많이 치시게 되니까 많이 치시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잘못된 스윙을 하시다든지 겨울철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뒷땅을 쳤을 경우에 팔목이나 팔꿈치, 어깨 등의 이제 상지 쪽에 주로 손상이 많게 됩니다. 네. 또 겨울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스노보드하고 스키는 조금 다릅니다. 스노보드는 양쪽 발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질 때 상처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골절이라든지 어깨 탈골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고요. 스키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양 다리가 이렇게 따로 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리가 뒤틀려서 생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 파열이라든지 무릎 인대 파열. 예, 네. 혹은 연골판, 물렁뼈 손상이라든지 이런 손상이 많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네. 스포츠에 의한 손상을 받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위별로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예, 바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흔히 이제 알기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영어로 해오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드시는 쌀, 네. 쌀은 영어로 이제 rice, R-I-C-E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하죠. 나이스. 처음에 네. R, rest. 그러니까 네. 반드시
다치고 난 뒤에는 안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스트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을 대서 네. 이제 보통 다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아주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혈액을 가는 거를 주로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주로 얼음찜질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C, 컴프레션, 이렇게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집에 있는 압박 붕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시면 그 부위를 감싸주면 되시겠고요. 네. 그다음에 E,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엘리베이션, 어떤 베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자기 심장보다 누워서 높이 올려주시면 주로 그 심장에 가는 피가 아래로 쏠리질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식으로 응급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밥도 참 중요해요. 밥도 참 잘 그렇죠. 먹어야 되지만 이 운동에 있어서 라이스 특히나 이제 그 우리는 그렇죠. 다치면은 저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이걸 더 운동을 해가지고 낫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되고 첫째 잘못됐고 또 어쩔 땐 또 뜨거운 시프가 좋다고 그래서 뜨거운 걸 또 이렇게 대고 이러는데 이것도 또 잘못된 거고 네. 잘못된 상식이 많은데 라이스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다쳐서 응급 치료를 이제 빨리 잘해서 그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다치지 않게 저희들이 뭐 미리 부상을 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운동 전에 네.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스트레칭이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동차 시동을 겨울철에 이제 걸다 보면 굉장히 이제 소리가 많이 나고 네. 자동차 엔진에도 무리가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라는 것들은 주변에 인대나 힘줄, 그 다음에 그 우리 관절 안에도 윤활액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관절액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고 관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든지 워밍업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관절액 같은 거는 주사요법을 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외부에서 그 투입도 가능한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주사 제제가 있어서 네네. 이제 초기 관절염이나 혹은 네. 중기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 인공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관절액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 관절은 얼마나 매끄럽냐 그러면 그 얼음 2개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마찰을 해보시면 굉장히 미끄럽죠. 굉장히 미끄럽죠. 그거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골 주사액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면 살기 좋은 세상. 저희 토마토와 함께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뭐 스포츠에 의한 손상이 굉장히 많이들 이제 나고 있는데 또 불가피하게 이제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아주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도 이렇게 많이 절개를 하는 수술이 아니고 뭐 아까 보셨듯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회복을 시키게 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 전이나 후나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만히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관절이 굳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인대 관절을 연결하는 근육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한 3배, 4배 이상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도 관절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하고 수술 후에도 관절 재활 치료를 해서 수술의 결과를 훨씬 더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뭐 수술도 중요하지만 네. 수술 후에 재활 치료 그렇죠. 관리가 이제 묵묵지 않게, 꼼꼼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네. 스포츠 손상으로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재활 치료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수술보다 더욱 중요한 재활. 무너진 몸을 서서히 교정해가는 재활이야말로 무릎 건강을 위한 최선인데 인대 손상이나 간단한 외상인 경우에는 그 내시경 후에 약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파열돼서 복원 수술을 했거나 또는 봉합을 한 경우에는 인대 조직이 충분히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충분한 재활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릎 재활 치료는 스스로 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근력 검사를 시행하는데 근력과 관절 운동, 속도 등을 테스트하여 근력 운동에 들어간다. 또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측정하여 몸의 부종이나
붓고 딱딱해진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도수 치료도 함께 시행한다. 도수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분들의 관절 가동 범위 또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가 더 빨라지고요. 또 복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CPM 기기 치료는 무릎 수술 후 경직되고 굳어진 관절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리적 자극을 가해 무릎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혈류의 순환을 돕기 위한 전기 치료도 함께 시행하게 된다. 전기 치료는 그 종류와 그 주파수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일반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그 인체에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가해서 그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혈류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법은? 그래서 함께 따라해보자. 먼저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린다. 양팔을 벌린 채 무릎을 쭉 펴고 한 발로 선다.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무릎 손상. 수술 후 안도한 채 방치하기 쉬운 재활 운동. 건강한 재활 운동으로 새롭게 태어나자. 네. 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진을 하시고 또 수술을 하면 좋지요. 그리고 바로 퇴원해서 일상으로 가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일상에 돌아가시면서도 사실은 이 재활, 수술 후에 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죠?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관절이라고 하면 이제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근육이나 인대, 힘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잘 움직이게 되는데 네. 다치거나 혹은 수술해서 움직이질 않으면 관절은 금방 굳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절이 굳으면 운동이 좀 잘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근육 상태도 많이 빠지게 되니까 네. 그 수술 전에 근육 운동이나 관절 운동을 충분히 시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수술한 후에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라든지 되도록 빨리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뭐 흔히들 왜 운동으로 인한 타박상을 입었을 때 네. 뭐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뭐 그래본 적 없으세요? 아, 저도 있죠. 네. 저도 뭐 급하면 뭐 침 네. 맞으러 가서 뭐 붓기를 좀 내린다거나 네. 이런 경우도 네. 있거든요. 아,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네, 주로 이제 뭐 발목이 특히 많이 뼈었을 경우에 침이나 부항 이런 것들을 이제 떠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경험상으로 보면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뜸이나 혹은 자가 이제 침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특히 관절 주변에 뜸을 뜨시게 되면 네. 화상을 집에서 이제 입게 되시고 치료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그 의료기관을 찾아서 그런 치료들은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그런 거 하기 전에 또 정확한 진단 정말 이게 그냥 침이나 뜸으로 이제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치료가 필요한 건지 이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가 진단과 치료 집에서 행해지는 것은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정확한 의료 기관에 가서 확실하게 확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포츠 손상 치료 후에 이제 언제쯤 우리가 이제 다시 운동이 재개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운동선수들은 네. 그 시간만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텐데, 요런 기간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예, 대부분 이제 무릎이나 혹은 발목 뭐 여러 관절을 다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초기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빨리 또 스포츠에 가시다 보면 또 한 번 손상을 입게 되면 네. 그때는 정말 그 손상이 정도가 좀 심해지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뼈다 이런 정도는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고정한 후에 재활 치료 후에 바로 한 3주부터 운동이 가벼운 운동 이런 걸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다친 부위에 따라서 연골이 다쳤다, 물렁뼈가 다쳤다 이러면 적어도 한 6주에서 8주 정도 수술에 이제 재활 기간이 필요하고요. 인대 같은 경우에 특히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비전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인대를 다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한 8개월 이상, 한 1년 이상 재활 치료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네. 손상을 받고 나서 네. 수술 후에 좀 충분한 재활 기간을 갖고 그럼요. 예, 인내심을 좀 갖고 다시 네. 운동을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몸을 만들고 네. 다시 운동으로 복귀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 병원 관절 클리닉의 정주현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화장실에 가면서부터 걷고 네. 또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고 하루에 우리 사람들의 일과를 돌아보면요 네.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수없이 뛰고 네. 걷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는데 우리의 그렇죠. 관절을 정말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네. 무릎은 아파요. 맨날. 아프죠? 네. 네, 이런 움직임이 우리 몸을 전부 풀어주는 운동이 아니라요. 특정한 신체 부위만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요 제가 네.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부딪혀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좀 네. 사실 좀 뻐근한 게 네. 정말 제가 방송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행히 네. 안전 장비를 제가 온 몸에 딱 네. 제대로 그냥 네. 딱 둘렀다는 거 아니까 머리끝부터 제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들이 네. 완전히 이렇게 가려 눈만 깜빡깜빡해요. 진짜요? 어쨌든 네, 보기는 잘하셨네요. 웃겼지만 불의의 네. 사고가 날 때 이 안전 장비 꼭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이 많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또 네.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장비 꼭 챙기셔서 즐거운 자전거 시간 여러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또 한 주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 저희들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생명의 근원 심장. 아차하는 순간 당신의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우리나라 중년 여성 사망 원인 1위. 중년 남성 돌연사를 부르는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봅니다.